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이 쿠데타를 하려면 사람을 키워야 되죠. 사람을 키우는 방식이 있는데 일단 군인의 경우에는 미국으로 초청을 해서 훈련을 시켜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파나마의 노리에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이 그 이제 자기네 그 친미인사로 키워가지고 파나마에 보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파나마를 이 집권을 했어요. 파나마 집권한 이유는 파나마 운하 때문에 그러죠? 파나마 운하. 파나마 운하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지배하기 위해서 친미 정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노리에가를 보낸 거고. 그래서 아까 말한 후세인하고 비슷해. 이제 이놈이 친미 정권이니까 미국이 뒤에 받쳐주니까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지원이 점차 끊어져요. 왜 끊어지냐면 얘가 인권 탄압을 하니까 미국의 지원이 점차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부족해지니까 마약에 손을 대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파나마에 쳐들어가서 노리에가를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재판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우익에 이런 것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리카라도 그렇고 뭐 과테말라도 그렇고 다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민간인이 하는 방식은 그 나라의 반정부 인사를 보호를 해줬다가 이제 반정부 시위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을 거기 지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요번에 이란에서 어떻게 했어요? 팔레비 그 나쁜 팔레비 손자죠? 손자가 다시 이란의 왕이 돼야 된다고 주장했잖아요. 미국이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란에서 데모하면서 팔레비 손자를 데려와 가지고 왕위를 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우리 옛날에 보면은 이조를 다시 복귀해야 된다 이런 우파들 주장이 있었는데 미국이 팔레비 손자를 보호하면서 팔레비 손자가 다시 이제 이란의 이런 왕정 체제를 복원하려는 이런 식의 이제 카드로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민간인들을 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유명한 건 어디 가냐면 티벳의 달라이라마, 그죠? 티벳의 달라이라마도 중국 정부를 갖다가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지원을 해주죠. 지원을 해줘가지고 뭐 언론에서 엄청 띄워주죠. 그래서 티벳 독립운동을 하고 이게 이제 민간인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도 먼저 프랑스가 식민 지배하다가 실패하니까 CIA가 도와주다가 프랑스가 철수하니까 미국이 받았는데 북베트남 호주명이 민족적 인기가 높으니까 호주명에 대항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GM을 데려다 놓고 월남을 만든 겁니다. 괴뢰국. 박정희 때 미국의 압력에 구불하게해서 괴뢰국 월남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이렇게 많이 죽은 겁니다. 또 이러한 미국이 키우는 이러한 쿠데타 군인이 특징이 뭐냐면 계속 그거야. 친미가 돼서 거기서 정권을 잡으면 나중에 탄압을 하죠. 탄압을 해서 독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내외 여론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미국 놈들은 또 다른 놈을 또 보내가지고 전복을 시켜서 또 군사 독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게 미국의 특징이에요. 중동에서 제일 유명한 놈은 아니지만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카다피야, 카다피. 여러분 카다피 알죠? 네. 미국 놈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리비아 카다피. 리비아. 반미인사잖아, 그죠?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을까요? 미국의 지원에 의해서. 미국에 유학 갔던 엘리트 군인이야. 예. 미국을 키워준 엘리트 군인이에요. 엘리트 군인. 그래, 마찬가지. 그래서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거예요.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제거한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미국의 상습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카다피 뭐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카다피 죽기 전에 유엔에서 연설했던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씩 그렇죠. 막 연설하는데 미국 까는데. 예, 이슬람 사회주의. 예. 아, 그리고 자, 카다피와 응, 관련해서 하나 더, 응. 저기 뭐야. 거기는 저기 뭐지? 그 술을 안 먹고 차를 마시겠다 하더라고요. 술을 안 국가들이. 먹고 뭐 한다고? 차. 아, 차. 차를 좋아했다고? 예, 차를 마시겠다 하더라고요. 아, 저기 이슬람 술 못 먹잖아. 술 먹다 아, 걸리면 원래 큰일 그런 나. 거예요? 아, 그런 그럼 거예요? 이슬람 금주야. 아, 이슬람에서는 그렇군. 술을 못 먹어. 근데 아, 이제 그렇구나. 나라마다 완전히 금지하는 데가 있고, 예, 관광객에만 파는 데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집에서 먹는 거 허용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 그 특정 지역 있잖아. 예, 술집. 몇 예, 시간 특정 지역에서 하는 거. 원칙적으로 그 금지고, 예, 심한 데는 원천 금지하고, 좀 난 예, 데는 조금씩 경우에 따라 금지, 이슬람은 술 못 먹어. 자, 예. 윤종옥 동지 혹시 이거 읽을 수 있으면 읽어봐 주실래요? 들어왔네. 예, 예. 미군이 이청용, 예. 도미니카에서 착설한 네. 경찰 군대에 있던 라파엘 트루이오는 1924년 미군이 철수한 후 미국의 지원 아래 육군 사령관까지 승진하였고 1930년 친미 쿠데타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정부가 전복된 직후 실권을 장악하였다. 미국은 인도네시아군 장교 4천여 명을 미국에 초청하여 훈련시켰으며 이들에게 무기도 공급하였다. 결국 이들은 쿠데타로 친미 국가를 수립하였다. 또한 미국은 남베트남의 친미 정권 안에서 라오스의 메오족, 베트남의 몬타냐르족을 훈련시켜 북베트남에 침투시켰다. 그러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갔다 오면은 이제 특히 군인들이 그렇다는 거고. 얼마 전에는 또 적었잖아요. 인도. 미국이 인도하고 중국을 서로 쌈질시키고 있죠. 그래서 두 차례 전쟁을 했는데 뭐 그건 나중에 나올 거 자세히 얘기하고 관련된 것만 얘기하면 미국이 그 인도의 산악사단을 그 미국에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 산악사단을 미국에서 훈련을 시키는 동안에 인도한테 중국하고 싸우라고 부추겨가지고 주로 네팔 국경 문제 때문에 싸우는데 그래서 중국하고 인도하고 국경 분쟁을 했어요. 국경 분쟁을 하면서 미국이 확전을 하라 그래. 그래서 확전하면 그러면서 이제 산악사단을 투입하려고 미국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확전이 되면 그 산악사단을 투입하고 미국이 무기 같은 걸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중국이 이걸 다 알죠. 중국은 항상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잽싸게 가가지고 인도를 갖다가 박살을 내, 혼주를 낸 다음에 승리했다 그런 다음에 확 철수해버려요. 그렇죠. 중국이 그런 독특해요. 그러니까 중국도 바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인도의 길을 꺾어놓고 자기네 민족적인 승리를 과시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전쟁 중단을 선언한 다음에 점령한 지역에서 철수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이 확전하려던 게 벙쪄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도가 중국 안으로 쳐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야, 베트남도 중국하고 전쟁을 했는데 중국이 베트남 영토까지 쳐들어가가지고 베트남을 박살낸 다음에 승리했다, 끝났다. 우리는 이제 너희들하고 상대가 아니니까 너희들이랑 전쟁 안 하겠다. 점령한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해버려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짓거를 하는 거를 중국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여기 인도네시아는 왜 나왔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사상 최악의 공산당 학살이 일어났어요.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엄청 셌어요. 인도네시아 인구도 많지만 여기서 수십만 명이 학살당했는데 이 인도네시아의 수십만 명을 학살한 그 선두에 있는 애들이 바로 친미 부대들, 선두가 있던 애들이 친미 부대들이 바로 이 학살에 앞장섰는데 바로 이 장교 4천 명이죠. 사병도 아니고 장교 4천 명을 미국에 초청해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무기도 공급하고 이들이 바로 인도네시아 자익들을 학살하고 미국이 학살할 때는 칠레도 마찬가지인데 칠레 아엔데 정권 때도 마찬가지예요. 칠레 아엔데 정권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엔데 정권을 무너뜨린 다음에 우리로 치면은 저기 올림픽 경기장에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학살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학살했냐? 미국이 명단을 줘요.
그러면 그 명단을 잡아와서 학살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칠레다 그러면은 칠레를 다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미 인사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 인도도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죽이는 건 그 나라 현지 군인이 경찰이 죽이지만 명단을 주는 건 다 미국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생각해봐요. 칠레 아엔다 정권이 좌익 정권인데 좌익 인사들 명단을 뭐 미국한테 전달할 리도 없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어떻게 그 우익 정권이 그 많은 명단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다 평상시에 미국이 감시해서 준 거지. 그래서 미국이 감시해주고 이거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야. 한국 전쟁이나 해방 직후에 많은 학살이 있었잖아요. 이거 다 미국이 명단을 준 겁니다. 이거 미 군정 하에 지금 내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유명한 그 상사급 하사관급인데 얘가 이제 그 학살 명단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걔 수기가 있는데 그놈은 어느 정도로 악랄했냐면 학살 명단을 이제 이 경찰 군경한테 줬을 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들을 학살하고 신체 일부를 수집을 했대요. 그 정도로 그 악랄한 그 상사가 있는데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악랄. 그러니까 이 CIA라든가 미군 첩보부대라든가 이런 데서 평상시에 이런 반미 인사를 다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막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 같은 난 다음에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잡혀가서 저거 여러분 알죠? 그거 뭐지? 무슨 특이지? 우리 한국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그 학살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좌익 인사들. 좌익 인사들을 자수하라. 반민특위? 아니, 반민특위 아닌데? 좌익 인사들을 자수하라 한 다음에 그 명단을 관리한 다음에 보도연맹. 그렇지, 보도연맹. 맞아, 보도연맹. 이름도 생각 안 나. 그래. 보도연맹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되면 우리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불러왔는데 거기에 증거가 하나 채출됐어요. 문서가 비둘기 작전이라는 문서예요. 비둘기 작전. 이 문서는 계엄령이 내릴 때 잡아갈 사람, 계엄령을 내릴 때 예비 단속할 사람, 중요 인사, 최고 핵심 인사들 이 명단이 있고 이 사람 주소, 그다음에 집 사진, 그다음에 집 내부 사진,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도주하면은 도주 경로, 그리고 예상되는 은신처, 가족, 친지, 주소 이런 까지 다 이게 비둘기 작전인데, 그러니까 되면은 뭐냐면 보통 새벽 4시 잠잘 때 하죠. 새벽 4시에 계엄을 딱 내리면 이때 중요 핵심 인물들 몇백 명이죠? 몇백 명. 200명 정도 되겠죠. 몇백 명 수준. 몇백 명은 그 새벽 4시에 땅 하면은 특수부대 우리 양수동지가 특전사나 주로 특전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마 특전사에서 그런 훈련도 받았을 거야. 아마 군기에 해당되지만 이제 그 대민 관련 계엄이 내리면 어떤 역할은 어쨌든 새벽 딱 4시가 되면 특전사나 수방사가 동원해가지고 몇백 명 수준을 잡아가는 거고 핵심을 잡아. 이게 이제 이 비둘기 작전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날 당일 중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그 좌익 인사들 뭐 1000명 정도를 1000명이나 뭐 2000명 정도를 잡아가는 그런 식의 이제 계엄이 이제 진행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 제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할 때는 미국이 제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다 이건 뭐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거. 제가 한 거는 다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다 증명된 거 나오는 거예요. 제 책 뒤에 보면 참고문헌 같은 데 보면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이창률 동지, 할 말 있으면 해봐요. 예. 아니, 이창률 동지 들어왔어요? 네, 이창률 동지 읽을 수 있으면 읽으면 되겠네, 그러면. 네. 제가 읽으려고 했더니. 네. 독립민주주의 기금은 미국 국무부 산하 기관이며 CIA와 연결하여 전 세계에서 1,5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프로그램은 수천만 달러를 주로 방송신문 선전물에 지출하고 있다. 시사저널 2012년 11월 13일 기사에 따르면
현재 열린 북한 방송 등 반조선 단체는 매년 NED 자금을 받고 있는데 박인호 데일리 NK 대표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11년 14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국무부 내 민주인권노동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은 1998년에 만들어졌는데 국립민주주의 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에 수십만 달러씩 지원하고 있다. HRDF는 2011년 탈북 인권단체에 300만 달러, 자유북한방송에 50만 달러, 탈북인권여성연대에 30만 달러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이 기금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덤 하우스는 국무부의 지원을 받는데 이 돈 역시 반정부 활동에 지원되고 있다. 이 밖에 미국의 기독교 선교 단체들도 제3세계의 반정부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의 지원에 비해 소액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돈이 어디서 나오냐는데 첫 번째는 미국 정부, 대부분 국무부의 국무부, 미국 정부, 그래서 국무부에서 도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시민외교라고 그래, 시민외교. 시민외교 혹은 민간외교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돈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만든 친정부 재단, 그러니까 정부는 아닌데 그 정부가 뒤에 배후 조정에 의해서 그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CIA, 그죠? 정보기관이 이런 방식을 많이 해요. 그 다음 순수 민간은 종교기관이죠.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돈이 이제 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건 반정부 활동이니까 주로 선전활동, 유학생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방송 나중에 이제 미국의 소리 방송도 얘기할 텐데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고 이런 방송이죠. 열린 방송. 그래서 우리로 관련되면 각종 탈북자들. 그래서 이 탈북자들 중에 최고 귀족들이 바로 여기하고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는 짓이 이제 미국 쪽에 돈을 받아가지고 반복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들, 제일 신세가 제일 편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 나온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잡혀가면서도 대북 풍선을 날리잖아요. 대북 풍선 잡혀가면서도. 근데 너무 웃긴 거는 겨울철에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대북 풍선을 오르면 북쪽으로 안 가고 남쪽으로 날라온대요. 그래가지고 소용도 없다네. 근데 겨울철에도 이거를 풍선을 보낸다네요. 그 보내는 이유가 풍선을 날려보내는 순간 사진을 찍어가지고 미국에 주면 건당 돈을 얼마씩 받는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기를 쏘고 경찰이 못하게 해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그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뭐 많이 아는 것들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탈북 인권 여성연대도 있는데 지금은 주로 이제 기독교가 많이 이제 이 극우 집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박근혜 때까지만 해도 탈북 여성들한테 일당을 줘가지고 극우 집회에 많이 동원했어요. 극우 집회. 그래서 자기 명단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명단만 가지고 있고 점조직식으로 딱 해서 돈이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그리고 자기는 중간에서 중개료 먹고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여성들을 많이 동원해서 젊은 여성들의 탈북자들이 극우 집회에 많이 동원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우리 양수종 씨가 한번 읽어봅시다. 예. 미국 의회는 좀 시커먼 거 좀 없애주실 거예요? 예. 미국 의회는 쿠바, 조선, 이란, 이라크 등 소위 악의추 국가에 대해 체제 내부 저항을 유발하는 민주화법 혹은 자유화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경제 제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들 나라들을 인권 탄압국으로 지정하는 인권법이 제정되었다. 1992년 쿠바 민주화법, 1996년 이라크 해방법, 2003년 이란 민주주의법이 제정되었다. 이란 민주주의법은 반정부 선전을 위한 라디오 방송 지원, 이란 정부를 교체하기 위한 국민투표 운동 지원 등의 수천만 달러를 책정하였다. 미 의회는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07년 그리고 2012년, 2018년 등 세 차례에 연장되어 2022년까지 시행된다. 또한 북한 자유연합부 주도로 조선 자유화법인 2003년에 의회에 제출된 바 있다. 미국 내 27개의 종교단체와 인권단체의 연합체로 이루어진 이 단체는 국립민주주의기금 등 관변 단체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법이 생기냐면, 이 법이 생기면 국무부나 CIA나 그다음에 종교단체한테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기부를 받을 수가 있고 주기적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하면은 대북에 관한 법만 있는데 이렇게 악의 추구를 하는 이런 나라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려면 여론이 필요하겠죠. 여론. 왜냐하면 미국 세금이죠. 세금으로 다른 나라 정치에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 가만히 있지 않지. 왜 우리 돈 가지고 남한 나라 해? 왜 해야 되는데? 그럼 바로 그거지.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다.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거다. 근데 그 나라에서 인권과 자유가 탄압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미국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만약에 그 나라 인권과 그 자유가 탄압되는 거를 방치한다면 세계적으로 그런 권위주의 국가가 많이 생기면 결국엔 미국의 인권과 자유도 침해당할 거다. 그들이 힘을 합해서 미국에 대항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들이 커지지 못하도록 미국이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법들을 만드는 게 미국 국익에 중요하다. 이런 식의 여론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여론을 누가 만드냐? 진짜 인권과 자유를 탄압하는 게 맞아? 그걸 누가 알아? 그때 바로 이제 조선으로 치면 탈북자들, 그죠? 탈북자들. 각종 나라에서 망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 의회나 백악관이나 유엔에 가서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강제 수용소에서 폭행을 당했다. 내가 아는 사람은 강제 수용소에서 맞아 죽었다. 내가 아는 여자는 강제 수용소 강간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실제로는 나도 당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쁜 놈들이라고 여론이 생길 때 이런 법안들이 이제 통과되는 거고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론적인 게 아니니까 오진우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이들 법안들의 목적은 조선이 대량 살상 무기를 생산하거나 확산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며 또한 조선이 민주화와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조선 주민이 체제 불만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전자장치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에 의한 대북 선전이 진행되었다. 한국과 미국이 대중문화 전파, 대북방송 지원, 탈북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 법은 미국 정부가 탈북자를 돕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매년 수억 달러를 청문회 개최, 탈북자 지원 시설 건립, NGO 지원, 조선 내 민주화 단체에 대한 비밀 지원, 조선으로의 라디오 보급 등이 실시되고 있다. 대북 매체나 반북 단체들은 미국 기관의 지원에 의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곳은 미국이라고 볼 수 있다. 반북 단체들은 후원금을 받기 위해 조선으로 선전용 풍선까지 날아가지 않는 겨울에도 풍선을 날린다. 네. 그래서 풍선이 재밌는데, 풍선. 옛날에는 일단은 이제 글은 당연히 있겠죠. 전통적인 거, 글.
그 다음에 그림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런 게, 이설주 있잖아요, 이설주 뭐, 나체 사진에다가 이설주 나체 사진에다가 난잡한 것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한다든지, 옛날에 이제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풍선에 넣어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조선에서는 아시다시피 그 최고 지도자가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데, 조선의 이 정부가 되게 이제 분노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되게 교묘한데 또 어떻게 하냐면 풍선마다 1달러를 넣어줘, 1달러. 풍선마다 1달러를 보이게 넣어줘. 그러면 사람들이 조선의 달러가 귀하죠. 달러를 갖기 위해서 그 풍선을 뜯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풍선을 뜯고, 뜯으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USB도 넣는데요. 옛날에는 테이프, 이런 것들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는 이제 반복 탈북자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를 녹음해가지고 폭로된 건데,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들 옷 같은 거, 소지품 같은 거, 그런 거 풍선에 넣어서 보내자. 이런 말을 한 게 녹음이 발각이 됐어요. 코로나 때. 아다시피 조선은 이제 코로나 때 백신이 없잖아요. 조선에서는 코로나 때 백신 공급을 못 받았어.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가 퍼지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경을 엄청나게 폐쇄했는데, 이 코로나 때도 풍선이 날라온 거야, 남쪽으로부터. 그리고 이런 탈북자들이 이 코로나 걸린 사람 옷이나 의복을 집어넣어서 하자는 게 언론에 폭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진짜 자기네 체제를 갖다가 위협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되니까 몇 년 전에 있었죠. 그래서 그럼 니네도 이 풍선이 얼마나 괴로운지 느껴봐라서 쓰레기에다가 처음에는 똥도 집어냈다는 것 같은데, 그죠? 북에서 남한에 보내는데 쓰레기뿐만 아니라 똥도 집어넣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주차된 창에 똥폭탄 맞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풍선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 탈북이죠. 기획 탈북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증언, 어떻게 이제 유엔에서 인권 거리에 나와도 증언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이거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우리 윤정옥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